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 때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에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책인데 요거 보시면 나로 살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는 칼 융의 심리를 접목시키면서 중년 이후가 봐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데, 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은 우리가 시간으로 볼 때 오전과 오후로 나눠야 된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나이에는 오전은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오전에 지나간 것을 이 오후에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 오후의 시간을 세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전의 시간은 어찌 보면 성공, 뭐 명예, 부, 막 이런 거에 집착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저도 이 오전 시간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 때가 있었어요. 진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또 막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니고 막 이 모임 저 모임에 다니면서 막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후 시간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성찰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50이 넘었는데도 내면적으로 미숙하다 이런 느낌을 주시는 분들 혹가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굳이 욕을 하지도 않지만 또 계속 만나기도 참 어려운 거죠. 그 뜻은 제가 뭐 성숙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약간의 좀 거리를 두고 싶다. 왜냐면 그런 에너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그 간극을 유지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가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내 내면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면과 그림자를 무시하면서 또는 외면하면서 많은 고민에 휩싸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그림자를 외면할 때, 못 본 척할 때 우울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시면 왜 저 포인트에서 저런 화를 내지? 막 이러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은 숨겨진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못 알아보거나 그 그림자를 건드렸을 때 그게 일종의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오후 시간, 이 오후 시간을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된대요. 혹시 여러분 내 안에 열등감 내지는 내가 참 못났다 뭐 이렇게 인정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그거를 심리학적인 용어에서 보면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그림자와 내가 정말 진정한 화해를 해야지 이 중년 이후에 오후의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기대감과 뭐 죄의식 이런 것 때문에 그 가족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도 정서적인 거리감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식에 집착하는 부모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에서 이제 가족과의 독립을 선언하고 조금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세상이 정한 성공의 가치, 거기에 많은 기준을 두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뭘까요? 또 한때는 그 성공이 직위, 직책 또는 부의 정도 이런 걸로 생각을 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명예가 높고 돈이 많으면 뭐 할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도 존경하지 않고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없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세상이 정한 기준 말고 내가 나한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와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행복하다 이런 걸 혹시 아시나요? 정확히? 제가 이런 거를 가끔 물어봐요. 독서 모임에서도 물어보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이런 걸 물어보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떨 때 정말 행복한지 잘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때 행복하니? 이러면 뭐 잠잘 때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해요. 뭐 유튜브 볼 때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반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요즘에 새롭게 조금 느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떨 때 행복한가 이거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배 생활할 때 되게 행복하다 막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고, 제가 의외로 남한테 무언가를 해줄 때 이거를 뭐 봉사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제가 무언가를 해줄 때 내가
그거를 즐긴다는 걸 조금씩 알고 있어요. 뜻은 제가 이타심이 많다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그 풋살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주 주말에는 제가 이렇게 통 있잖아요. 이 통에다가 제가 두 통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한 통은 교회에서 먹고 한 통은 풋살에서 먹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하고 그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스몰 토크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동안 계속 얻어먹기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돈도 얼마 안 들고 뭐 약간의 수고로움, 시간에 대한 약간의 타이트함 요것만 조금만 해소를 하면 그런 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제가 자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인생의 후반전에 왔는데 이 전반전에 그 사고방식이나 룰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후반전을 지탱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에는 오전의 법칙으로 사는 거고 오후는 오후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희가 오전에 에너지가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오후까지 쓴다? 그러면 아마 병이 걸릴 거예요. 제가 언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인생의 오전의 에너지로 오후를 살라고 하니까 이 몸에 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정말 내려놔야 되는 게 맞구나. 나는 이제 인생의 오후에 들어가는 거구나. 내가 이 인생의 오후에 오전에 그 에너지나 그 오전의 욕심으로는 살 수는 없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는 되게 이 오후를 나름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오후가 주는 느슨함, 평온함, 너그러움 뭐 이런 재미가 조금씩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은 페르소나, 과면을 쓴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 상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어떤 상사는 나를 굉장히 능력 있게 보지만 어떤 상사는 나를 되게 능력 있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항상 똑같은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리고 좋은 부모라는 거는 밖에서는 좋은 부모라 그러지만 자식들은 그 부모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별로지만 또 자식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부모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누구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냥 자기, 셀프, 나를 실현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자유로워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많은 책에서 인생 후반전, 인생 시간의 오후에 주장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하고 부딪히는 많은 부분 중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투사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식의 실패가 나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정말 이런 사고방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배우자나 자녀한테 투사했던 그 나의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는 거둬들일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칼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면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꿈을 꾸고 내면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여러분은 내면을 바라보시나요? 제 주위에는 사실 제가 내면을 바라본다 이렇게 느꼈던 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예배에 집중하면서 제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사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제 주위에도 굉장히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야가 거기까지 닿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소소한 감동, 잔잔한 동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분의 저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거죠. 이 책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꿈에서 깨어날 때이다. 그리고 정말 그 꿈속에 잠자고 있던 나를 찾아서 정말 나답게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나이에 받아들여야 될 현상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국엔 내가 내 만족을 하면서 자기화를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그냥 단순히 어떤 에세이나 자기개발 이런 거라기보다 칼융의 심리학을 접목해서 쓴 글이라서 되게 읽을 때 이해가 되고 동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를 한 번씩 반추해 보면서 또 50이나 60대를 새로 정비하는 거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